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금탑산업훈장 BIP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성재.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에 빛나는 엔지니어 출신의 CEO.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8천억 성공신호의 주인공.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제21대 22대 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재. 원칙을 지켜라. 기술을 믿어라. 신뢰는 생명이다.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깬다면 불가능도 없다. 그에게 있어 오늘의 성공을 이끈 단 하나의 전략은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그것이었다. 새벽 동이 트는 시간, 그의 이른 아침이 시작된다. 얼마 전부터 체중 조절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한 것이 어느새 수영 실력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쉴 새 없이 100m를 오간 것이 벌써 몇 회째. 체력 하나만큼은 타고난 그다. 한참 때 못지않다. 수영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예. 거의 매일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때로는 토요일도 하고 체중이 갑자기 늘었어요. 보통 한 81kg 정도 나오는데 갔더니까 84kg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찾아본 결과 수영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수영을 했는데 지금은 한 79kg 나가니까 한 5kg 정도 감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는 그가 고집하는 원칙 중에 하나다. 새벽 5시면 일어나는 습관 역시 젊은 시절부터 철저히 몸에 뱄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아침은 우리 식이 아니고 그냥 과일만 먹습니다. 먹고 이제 비엔으로 출근했다가 한 20-30분 있다가 그다음 상공회의소로 출근하는 그런 상황. 아침에는 혼자 이렇게 운전하시나 보네요, 회장님. 근데 그래요. 손님이 있을 때는 이제 기사가 하겠지만은 손님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내가 운전을 직접 하죠. 네. 하지만 여유도 잠시. 줄줄이 강행군의 연속이다. 조찬 강연을 겸해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부산경제포럼.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아침 인사에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지역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어진다. 70개의 지역 상의, 27개국 해외 상공회의소와 각계 경제단체와의 대외 교류, 인재 양성과 기업 경영 지원, 부산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까지 계속되는 회의와 세미나, 각종 모임의 강연. 지역 경제의 구심점으로서 상공회의소 회장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코 틀 새가 없다. 부산의 경제인들, 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정부의 정책 건의, 그다음에 각 기업의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정치, 그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바쁘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제 기업들한테 가는 거, 그다음에 기업과 연관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상공회의소를 방문을 하고 또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많죠.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 하지만 제 아무리 빠듯한 스케줄에도 그의 얼굴엔 항상 여유가 넘친다. 소탈하고 격의 없다. 회장님 특유의 근엄함이나 갑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다. 가끔 직원 식당에서 이제 식판을 들고 이제 마주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장님하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저희가 모시는 회장님 정말 소탈하신 분이시구나. 직원들이랑 같이 좀 소통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답지 않는 회장님, 다른 직원의 이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직접 하시는 게 많아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체크인 같은 것도 막 본인이 직접 하시려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 챙길 때도 회장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어째 보면은 우리 직원같이 우리 같이 의원님들을 챙기시고 일합니다. 일을 하실 때도 보면은 합리적이고 상당히 또 원칙에 좀 충실한 그런 면이 있어요. 기본을 세우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원칙주의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원칙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버릴 수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그것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평소 소탈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지만 고지식하다고 할 만큼 유독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다. 옳다고 믿는 일은 캐터필러 풀린 탱크 마냥 밀어붙인다.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결과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랜 세월 지켜온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고집은 사회 초년병 시절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선주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 그 선주 승인을 받으러 전부 다 받아왔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는 메이커의 제품을 쓰기 위해서 선주 승인 받았던 품목을 이게 지금 현재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가 가서 받아온 거라. 오버차지 되는 부분이 한 30% 가까이 됐어요. 더 비싸게 이제 구매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무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당신은 왜 과장이 하는 일을 과장이 아니고 부장이고 아이고 뭐 중력이라도 난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키면 시키는 할 거지 뭐 이런 식이라더라고. 그래서는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런 회사 같은 내 인생을 여기서 바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날 이후 대한조선공사를 박차고 나온 그는 현대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겨 치열하게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전 세계 90여 개국을 돌며 선박용 기자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몸소 익히고 체험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아하 이것도 우리가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한번 만들어보자.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1978년 그때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선박용 내장재를 국산화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모두가 고개를 가로젓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일일이 해외 유수업체들을 벤치마킹하며 어깨 너머 스케치로 기계 설비를 완성한 그는 방화벽과 선실가구에 이르기까지 기어이 조선기자재 전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야 만다. 사업 시작 불과 5, 6년 만에 일군 놀라운 쾌거였다. 철편에 보면 무늬가 느껴져 있죠. 이 무늬가 PVC 필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기계가 한 판에 2개씩 나오죠. 그때는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판에 찍으면은 6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의 BIP.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BN그룹의 시초였다. 사석위호라는 옛말이 있다. 범으로 알고 쏘았더니 화살이 돌에 꽂혔다는 의미. 성심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음을 이룬다. 그의 성공이 꼭 그러했다. 불가능이라는 편견에 도전.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성이 있어 가능한 기술의 승리였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판로를 찾는 일이었다. 보통 우리 운 7, 기 3,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거네. 운 100% 다음에 또 오는 게 그 기 100%라는 거라. 그거 마찬가지고 그때 부산시에서 지하철 1호선을 하면서 지상 구간에 있는 그 내장재를 가벼운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좀 가벼운 건식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나오기 때문에 구라파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라파 가면 그런 건 일반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시청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아 우리가 그걸 만들고 있다. 어렵게 제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국내 업체에 대한 불신으로 판로가 막혔던 그는 때마침 부산 지하철공사의 벽체와 천장용 판넬을 납품하는 절호의 찬스를 거머쥔다. 이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나 묻는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원래 미술을 했어요. 묻더라고. 보통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꾸벅꾸벅 존다. 응?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여기 어디지 하고 막 찾는데 딱 일어나 옐로 동네 무지개 원전장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네. 자기가 가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해주더라고.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에서 동래역 사이에 지상 구간 6개역. 철판 위에 필름을 입혀 만든 색색깔의 판넬 속엔 승객을 위한 그의 남다른 배려와 아이디어가 녹아있다. 그 흔한 인맥 하나 없이 미술계의 거장 이수근 화백의 사인을 단박에 받아낸 건 역시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특유의 뚝심과 근성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선조들 뭐 이야기하면 가자, 샘플하우스 있다. 어디고? 지하철 역사대 가는 거라. 왜 배 안 가고 여 가느냐. 여가 똑같은 거 아이가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라파에서 그걸 수입할 때 스퀘어미터당 한 82불에 수입을 했어요. 80불. 우리가 얼마까지 끄집어 내렸느냐. 대우에서 30척 한꺼번에 하면서 28불까지 끄집어 내렸어요. 국산화를 먼저 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부분에 국산화의 선두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크루즈선이라든지 해양 플란트선 어떤 선실은 일반 선박보다도 그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부하 가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또 기술 추세에 맞추어 거기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거의 제가 볼 때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선실 내장재 전문 회사로 입지를 굳히며 BIP는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했던 그에게도 말 못할 위기는 여러 차례. 돌아보면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그때 사장은 신용으로 할 만큼 재력이 있기 때문에 신용을 해줬고, 이제 조성재 씨는 재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담보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 회사가 담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그거는 나중에 보면 빈 깡통밖에 안 되는데, 그때부터 1개월 20일 동안 13억 이런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누가 빌려주겠어요? 아이고, 내 사전에는 사업이라는 게 없구나. 아까 이야기하죠. 운 100%, 기 100%, 그 다음에 따라서 기 100%.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기술이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 그리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려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1%의 행운이었다. 그리고 1986년 그는 선실의 설계장치 인테리어를 도맡는 턴키 방식으로 마침내 일본 진출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최초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미쓰비 조선소에 납품을 하는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납품을 했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납품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전화가 하자가 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국내 대기업에서 납품받은 강판용 필름이었다. 당초 계약을 어기고 저가의 안료를 사용하면서 일부 제품에서 변색이 발생한 것. 그때 운송료가 한 6천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게 3천만 원인데 운송비 플러스 다시 만드는 비용 뭐 한 1억 2천, 한 3배 정도의 손해를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빈정되더라 이거죠. 어떻게 빈정되느냐. 한국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 다 그렇지 뭐 조선진 만든 건 다 그렇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양반이 코너에 몰리는 걸 내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빨리 보내줬죠. 그 뒤 그 구매과장이 현장에 있는 과장 보고 한 이야기가 새 물건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아는 조선진하고 내가 아는 강곡구찌는 다르다. 그는 즉시 수출 금액의 3배가 넘는 운반 비용을 들여 불량품을 전량 회수하고 기한에 맞춰 새 제품을 납품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결과였다. 그날 이후 그에게는 Faith Mr. Cho, 신뢰의 조성재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신뢰라는 든든한 사업 미천이 생기자 거짓말처럼 일본 각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한국 기업의 진출을 못마땅하게 여긴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대대적인 역공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셈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요. 막 텔렉스가 불 튀어나오는 거라 뭐. 야 인마 미세히 조선소는 한국에서 좋은 물건 싸게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해가지고 막 보통 때 오는 것보다 한 6배 정도 많이 왔어요. BIP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 캐빈 유니트. 호텔 객실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급스러운 선실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천장 패널과 욕실 유닛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거는 현대 스테나라인에서 했는데 실존한 데인데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두 명이 잘 수 있도록. 이건 밑에 걸 끄집내면은 또 침대, 소파가 되는 겁니다. 380개 되는 객실인데 요 선박에서 특이한 게 배 안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예 이 객실을 유니트화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육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가시트식으로 잡아내가지고 공법으로 사용합니다. 이후구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매진했다. 선박용 인테리어 자재를 생산하는 모기업 BIP 외에도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비엔 스틸라, 선박용 방화문을 생산하는 코스모를 비롯해 15개 계열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금껏 비엔 그룹을 성장시켜오고 있다.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우리 품목만 가지고 수출이 안 돼가지고 같이 다른 거래가 패키지로 딜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짝을 하면 우리가 100만 있으면 문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도 있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건 많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항상 컴플레인이 오고 하자가 딱 걸리면은 우리 품목이 아니고 그 품목에 걸리는 거라. 이 때문에 우리 이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그래 먼저 만든 게 뭐냐? 코스모라.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친환경 방호 도료를 생산하는 비엔케미컬을 선보인 데 이어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해 발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비엔케미컬은 2012년 5월 달에 가동된 도료 메이커입니다. 국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각종 도료, 선박용 도료라든지 중방식 도료, 그 외에 BCN용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나오면은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뭘 주저주저 한다든지 계산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그래서 내가 한때는 회사 전체의 부채 비율이 전 그룹 전체가 23%밖에 안 됐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은 110%인가? 전체가. 대선 주조 저거 인수하는 바람에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110%인가 그래요. 하지만 정작 비엔그룹이 대중의 이름을 알린 건 대선조조 인수전 때였다. 대선조조 인수를 통해 점유율 20%대 진입을 노리는 롯데칠성의 강한 의지와 향토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부산 지역의 정서가 서로 대척하면서 이른바 소주전쟁으로 불리는 인수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우리 부산의 기업이니까 부산의 기업으로 남는 게 맞다. 내가 거기서 갖는 이익은 부산시한테 다 돌려주라.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향토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이 되면서 향토 기업을 인수한 향토 기업으로서 비엔그룹이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600억 원에 사서 3,600억 원을 받고 사모펀드라는데 팔아먹었거든요. 향토 기업이 살아야 또 향토 기업으로 되돌아와야 부산 경제가 삽니다. 그리고 또 소주는 알다시피 지역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토 기업을 지키고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향토 기업을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하는 그 당시에 운동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우리 시원 소주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이런 소주가 향토 기업 비엔그룹에 매각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 80년이 넘는 역사. 끝내 재벌 기업을 제치고 부산의 자존심을 지켜낸 향토 기업의 이 통큰 승부수는 부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도둑에 한 쾌거로 한동안 술자리 주당들의 단골 화제가 됐다. 타봐서 출하는 건지.
한 병. 뭐 한 병? 뭐 얘냐 시원블루? 시원블루 한 병입니다. 근데 시원블루는 얘보다 좀 독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많이 마실 때는 15병을 마셨거든. 얘를. 얘를 일단 먹는데 그 다음날 괜찮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퀄리티, 품질이라 해야 되거든 진짜.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술 마셔달라고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 이제. 오케이. 네, 자, 고맙습니다. 주류 사업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 매출은 전체 6%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는 그룹 역량의 30% 이상을 대선주조에 쏟아붓고 있다. 더구나 정작 수익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포부다.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부산 지역 최초의 민간 공익재단인 시원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부산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손꼽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푸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찾은 부산의 블루는 어디입니까? 부산 is 블루. 이 캠페인은 비엔그룹과 함께합니다. 조성재 비엔그룹 회장이 제21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의 여러 경제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상의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지난 2012년 3월 제21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에 조성재 회장이 추대됐다. 30년간 기업 경영으로 얻은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출발한 일이었다. 그동안 사업을 쭉 해오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을 때부터 가져봤던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우리 주위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상공회의소 들어오고 난 뒤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사실상 상공회의소가 한 12, 13년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산의 기업을 대변하고 상공인을 대변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간변단체로서 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 보고, 연구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했죠. 우선은 상공회의소부터 먼저 우리가 강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강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주력을 먼저 하게 됐고요. 우리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 경제권의 조기 구축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선다. 회장 취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부산 상공인을 위한 상위 만들기.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금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인적 기술 자원을 지원하는 등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먼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상위의 존재 이유라 역설한다.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 정부에 전달도 하고 또 부산에서는 오늘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추진단이 공식 발족해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에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서부산 국제산업 물류도시 건설, 북항 재개발과 도심 철도시설 이전 등 부산의 미래가 걸린 지역 현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건 역시 그가 주력하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축하의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부산 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으로 조성재 회장이 연임됐다. 하위 추대가 아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출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의 일. 총회에 참석한 상공의원 유효 투표 94표 중 90표. 압도적인 지지였다. 저는 앞으로 3년간 역시 지역 상공인들의 귀한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부산 경제와 부산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우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부산 상공회의소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BCM 센터, 즉 부산 상공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부산 상공회의소가 기업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사람들을 참 이제 하시고 다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큰 현안들이 거진 결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그 김해공항 가덕 이전이 주 사업이 되고, 두 번째는 도심철도 외곽 이전,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부터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영화, 또 컨벤션, 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정구 장전동의 부산대학교. 모처럼 휴일을 맞은 조성재 회장이 오랜만에 동문을 찾았다. 젊은 날의 꿈과 추억을 간직한 교정. 돌아보면 눈부신 나날들. 옛날엔 참 늙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축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캠퍼스는 좋고 건물은 필요하고 난개발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운동장이 옛날에 이 배 이상 됐는데.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감회가 새롭죠. 아, 그래요. 옛날에 여기서 공부 안 하고 뛰어놀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당시에 다 공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비록 그 시절의 젊음은 간데 없지만 가슴 뜨거운 그날의 열정만큼은 흰머리 희끗한 지금껏 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아주 그렇게 저돌적으로 의협심이 강한 그런 선배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선배님이 우상으로 우리가 후배를 모셨고, 그래서 후배가 술 좀 사주십시오 하면 막 술값 안 아끼고 기업을 이끌어갔으면서도 기술 개발에도 항상 부지런히 투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참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거의 AA 플러스 이렇게 줬거든요. 수업 있는 날짜를 전부 다 X표를 해놨어요. 이게 왜 했냐면 이날은 출장이고 뭐 술자리고 비즈니스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거의 4년을 석사 박사, 저 기억에는 거의 결석 같은 건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진입의 속도 부분에 있어서 연구한 것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공학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글로벌한 마인드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실제 보면 저는 볼 때 아까 뭐 따뜻한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이 기업가 정신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뛰어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함안. 그에겐 아버지의 고향이자 부모님의 유택이 있는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다.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좀 포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찌들었던 그런 그 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 포근한 마음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힘들고 할 때는 여기 앉으면은, 여기 오면은 상당히 그 아늑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일까? 그의 고향 사랑은 각별하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함안조 씨의 집성촌에서 어계 조려 선생의 서산서원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충절과 기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뒤섞여 고향의 흙냄새, 풀 한 포기, 바람 한 줌. 그에겐 어느 하나 살갑지 않은 것이 없다. 정절공인 어계 나그네였던 조려 할아버지가 생육신의 한 분이죠.
이게 우리 함안 조씨들의 큰 공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노력해서 이 삶을 갖다가 남들이 내 삶에 대해서 뭐 배울 게 있고 뭔가 남김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족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젖먹이 손주를 앞세우고 아들 내외가 조성재 회장을 찾았다. 볼 때마다 쑥쑥 자라는 기특한 녀석. 손주의 애교 앞에선 그 역시 허물어지는 영락없는 할아버지다. 아이 신나요. 아버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조금만 덜 바쁘시면 저희 애기랑도 많이 놀아주시고 하면 좋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저도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공에서 가시면서 거의 뭐 못 뵙게 돼가지고 그리고 뵐 기회가 더 적어졌죠 사실. 자랄 때는 되게 엄하고 무서운 지금하고는 좀 많이 틀려 있었죠. 운동하는 게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못하게 말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코치 선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소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공 차는 걸 한번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그냥 그걸 지금쯤 박지수의 능가하지 않았느냐. 한번으로 몇 점?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2점. 91점? 2점. 2점. 그럼 8점 뭐예요? A랑 A 마이너스 중간이에요. 아, A하고 A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8점 뭐예요? 조금 천천히. 천천히. 뭐든지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혼자 잘 노시고, 뭐든지 너무너무 혼자, 내가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안 해드려도 잘 알아서 하십니다. 좀 자주 같이 놀았으면 좋겠지. 네, 시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거짓말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상공에서 회장할 때 3년만 이제 같이 못 놀아준다 했는데 3년이 또 6년이 돼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더 이제 오프시에이트 했는데 괜찮죠, 그지? 현준아, 할아버지. 노래 부를 거예요. 나머지 3년에 대해서 열심히 상공회의소를 또 부산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치고 난 뒤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로로서의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회사에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회사에 대한 일을 갖다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좀 더 많은 어떤 봉사 부분도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한 엔지니어, 성공한 CEO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많은 상공인들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세상을 향한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